그러니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24시간을 뭘로 보내지?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하루에 이 공개된 일정을 보면 별로 없기 때문에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 시간들을 뭘로 보내고 있는 거지? 부대 열중 시열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방명록이 한 줄 두 줄이에요. 그거를 못 써가지고 쪽지를 넣고 계속 보고 쓰니까 방명록을 못 써요. 자, 어딘가 10번지에 기자들이 여기 떼거지로 서 있고 이렇게 Sir, Sir 부르고 막 Where are you going? 부르고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대통령이 24시간을 뭘로 보내고 있지라는 옛날에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라고 해서 유신 때나 전두환 정권 50 때나 이럴 때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했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늘 주도한 것은 50 때는 보안사였고 그 뒤로 오면서는 안기부.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총리실 산하의 대테러 센터라든가 또는 테러 방지법에 따른 지역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고 있죠. 당연히 그 시스템이 가동이 됐을 거고 가동이 안 됐다면 국가가 마비된 거죠. 지금 가동되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뭐 그 선에서 자기들끼리 판단해서 그렇게 각 주체들이 할 일을 지정해주고 이랬지 않을까? 라고 아무 근거 없이 막연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누군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아무 근거 없 조직 체계로서는 대통령실의 안보 라인이죠. 그거 안 했다면 대통령실이 놀고 있는 거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이 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가장 신속하고 깔끔하게 일 처리한 거 이게. 민생을 이렇게 좀 돌보지. 너무 깔끔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흔적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꼭 잊지 말고 계속해서 이 사건을 뒤쫓아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와중이고 사실 이번 총선은 별로 논평할 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발표된 모든 여론조사의 국정수행 지지도 긍부정 평가 결과하고 양당의 두 정당의 정당 지지율 조사를 그냥 다 합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프에 딱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 5월 9일 취임 때 잠깐 긍정이 부정보다 높았고 국정수행 지지도가 그리고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았고 그 상태로 2022년 지방선거를 치렀고 거기서 국힘이 좀 더 이겼죠. 이제 민주당이 지긴 졌는데 참패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요. 지방선거 끝나고 한 달도 안 돼서 엎어집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 부정이 역전되고요. 좀 지나서 두 정당의 지지율이 역전됩니다. 그 뒤로 이 합친 지지율 그래프가 교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년 반 가까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부정 이게 뒤집힌 적도 한 번도 없고요. 바닥치고 올라오나 막 이런 기사들 막 쏟아졌지만 단 한 차례도 의미 있는 흐름의 변화가 1년 반 동안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2022년 6월 이후에 지금까지 1년 8개월 동안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 부정의 이 그래프가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 반 동안 60대 35로 딱 고정돼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몇십 년 동안 정치 비평을 해왔는데 놀라운 일이고요.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그 시점에 끝났다는 얘기예요. 2022년 6월 7월을 기점으로 그때 딱 자리 잡힌 평가가 지금까지 아무 변화 없이 왔습니다. 두 정당의 지지율이 그 뒤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역전되었고요. 그 역전된 것이 한 번도 재역전된 적이 없어요. 여론조사 꽃에서 그랬어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까? 이건 처음 보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도 별로 없고 이론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계속 생각 중이죠. 왜 이럴까? 되게 확실해 보이는 것은 남은 60일 동안도 바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 자신이 고민하는 흔적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된 데에는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정치와 나의 행정이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무엇이 이런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거 60일밖에 안 남았지만 뭔가 변화를 시도해보자 이러면 변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조짐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24시간을 뭘로 보내지?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하루에 공개된 일정을 보면 별로 없기 때문에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 시간들을 뭘로 보내고 있는 거지? 부대 열중 시열을 못 하잖아요.
부대 열중 시어를 2번 정도 못하니까 행사에서 그럼 지휘관들이 알아서 부대 열중 시어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방명록이 한 줄, 2줄이에요. 보통 한 문장이거든요. 글씨 크게 써서 2줄. 근데 그거를 못 써가지고 쪽지를 넣고 계속 보고 쓰니까 나중에 쪽지를 감추잖아요. 이렇게 안 보이게 기자들한테. 근데 선글라스를 또 왜 꼈는지 선글라스에 다 비쳐가지고 그 뒤집으면 문장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장짜리 방명록을 못 써요. 다운인가 10번지에 기자들이 여기 떼거지로 써 있고 맞은편에 집에 그 카펫이 깔려 있는데 거기를 그냥 지나갑니다. 이렇게 Sir, Sir 부르고 막 Where are you going? 부르고 막 이럴 때 돌아본 다음에 다시 들어갑니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대통령이 24시간을 뭘로 보내고 있지라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없고요. 대통령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옛날에 미국 CIA가 쓰던 그런 방법을 써야 될 지경이에요. 예컨대 뭐 체르넨코나 안드로포프나 이런 사람이 스탈린 죽고 나서 후르쇼프가 서기장이 되었고 그 뒤에 노인들이 계속 오면서 취임하고 1년도 안 돼서 죽고 3년 만에 죽고 이러다가 너무 빨리 죽으니까 고르바초프가 제일 젊은 중앙위원이니까 가서 당신이 서기장해 이래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이 된 거잖아요. 그때 미국 정보기관에서 연설 영상에 억양, 걸음걸이, 쓰는 용어, 누구의 장례식에 그 관을 드는데 도열한 순서 이런 걸 보고 소련 공산당 안에서 어떤 권력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새로 서기장이 된 사람이 어느 정도의 건강 상태에 있으며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음성 전문가도 동원하고요. 보건 전문가, 뭐 의사 다 동원해서 그 단편적인 데에서 정보를 뽑아내어서 오래 못 간다 라든가 이 사람 어떤 성향이다 이런 거를 뽑아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걸 해야 돼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짐들을 보건데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가 이것도 깊은 생각을 하고 한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 자식 그만두라 그래! 근데 이랬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막 비서실장이 쫓아가서 만나서 그만두래. 이 과정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옛날에 사극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내명부의 중전 여인들 조정의 일이 있고 내명부의 일인데 이게 섞이면서 정상적인 이성 사유 능력을 발휘를 못해가지고 막 휘둘리는 그런 거를 연상시키는 사극의 한 장면 같아요. 이게 나중에 다 드라마로 나올 거예요. 영화 만들면 대박이에요. 디올백의 진실 이런 거 다 모든 게 디올백 때문이야. 한동훈 사퇴 요구 파문까지 오게 된 게 다 디올백 때문이잖아요. 과정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대화하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이 선거 전망, 선거 상황, 여당의 낮은 지지도, 대통령의 낮은 국정수행 지지도, 대통령은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는다. 이 그래프가 60일 동안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비평할 게 별로 없어요. 지금은 정말 고민이 그거잖아요. 저 사람이 계속 대통령하고 있어도 돼? 우리나라 괜찮은 거야? 이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60%가 넘어요.